네, 홍브랜드 CPPG 개인정보관리사 이제부터 이 과목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영역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라고 하는 파트인데 얘는 몇 문제 나오나요? 예,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과목이기 때문에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1과목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CPPG는 뭐다?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리는 중요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1과목을 푸시고 나서 시간 시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시 10분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 그래서 3시 10분부터 이 과목은 20문제이기 때문에 각 한 문제당 1분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를 보시고 이 과목으로 바로 푸실 예정이시라고 하면 20문제는 몇 분? 3시 30분까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파트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4, 5과목으로 순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사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이 4시 사람인들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CPPC 시험은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푸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과목은 워밍업이기 때문에 바로 제일 문제가 읽기 귀찮거나 문제량이 많은 뭐 1, 4, 5과목, 1, 4, 5과목, 1, 3, 1, 3, 뭐 2, 4, 5, 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집중도를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이론 과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차적으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1과목부터 풀어야지, 2과목부터 풀어야지, 1, 3, 5과목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물론 CPPG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과목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법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라고 하는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20문제가 나오고 있고 주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은 어디냐?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라고 하는 법에 대한 체계 구성, 법에 대한 구성.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뒷입자리 전문가 본문으로 11장에 1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제9장 제75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시, 지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위에 헌법이 있겠죠. 헌법이 있고 네. 참고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어디에 있다? 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이 어느 법에 있냐? 제17조. 17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과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떤 문제 중심으로 나올 거냐? 법률의 체계에 대한 이해다. 제도적 이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의무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로 나왔었냐면 법률 체계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 이제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법률 그리고 뭐 시행령 체계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뭐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제정 전후에 예, 변화 그리고 법규범 우선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뭐 쉽습니다. 암기 대상이죠. 상위법, 특별법, 친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법규범에 대한 우선적 적용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뭐예요? 일반법인 거고 나머지 교육은 교육 고등교육법, 의료는 의료법, 그리고 생명윤리법,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금융은 신용정보법 등등으로 이제 관련한 특별법들이 구성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또 뭐예요? 특별법이 상충이 됐을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등등의 법률적 특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조직 구성 역할 책임 계획과 관련한 얘기들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되고 있고요. 지난 회차에서는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구성에 대한 얘기는 예, 문제를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지만 그렇지만 법률적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1장은 통칙이고요. 모든 법에서는 1장은 통칙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뭐예요? 용어입니다. 용어. 그리고 2장이 뭐예요? 2장. 2장은 보통 정책 수립, 공공위원회, 보호위원회의 정책 수립 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2장의 내용들이 CPP제 1과목부터 5과목에서 나올 범위가 없어요. 당연히 2과목에서 나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과목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목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CPP제 자격이라고 하는 자격증에서 과목을 구분했기 때문에 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뭐 역할이라던가 조직 구성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나온다? 2장, 2과목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문제 OECD 8원칙 중에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OECD 8원칙에 대해서 기본 문제로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7원칙 비교 뭐예요? GDPR의 7원칙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 해버리면 이 과목 사실상 내용을 정리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미룰게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의무에는 이 처리 제한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처리 제한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상 3장으로 넘어오는 파트예요. 3장은 보통 법률의 구성, 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가, 절가, 조항가, 그리고 항가, 호로 되어 있어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장절, 조항, 호, 감옥 이렇게 감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처리 제한이라고 해서 제3장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3장 파트에 예, 제2절 파트에 있는 처리 제한 시리즈가 제2과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리 제한 시리즈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제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실상 각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각 항목별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의무에서 처리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상 3과목 개인정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출제가 같은 2과목과 3과목의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 2과목의 포커식은 약간의 법령 위주, 위주 중심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3과목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 라이프 사이클 관리, 민감정보, 예를 들어 민감정보에 대해서 원칙은 동의지만, 원칙은 사실상 수집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 별도 동의받거나 법령에 따라서는 수집이 가능하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 중심의 내용들이 3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기기. 설치 제한이라고 하는 영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 그래서 2과목과 3과목에서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연결이 되지만, 예, 2과목에서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과목 특례조항 신설에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이 특례조항은 뭐냐면, 감염정보 특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염정보. 그리고 뭐냐면, 감염정보
터리에 대한 특례가 2과목에 나오지 않다면 3과목에 나옵니다. 3과목에도 나오고 가명정보와 관련해서 1과목에 가명정보 터리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과목, 3과목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문제를 문제 패턴을 CPPG를 출제하는 출제 기간, 시표 포럼이 바뀌면 어떡할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해요. 문제는 돌아가게 되어 있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다들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패턴을 바꿔버릴까 봐. 그래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론에서 준비 못하면 어떻게 준비한다? 문제로서 준비를 했다. 문제를 준비를 했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같이 공부한다. 같이 공부한다. 네. 모티브는 그렇게 잡았어요. 같이 공부하겠다라는 모티브로 잡아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되돌아가는 파트는 처리 제한 파트, 특례조항 신설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감염정보 처리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특례법도 뭐 생겼어요? 20년 8월 4일 날 짜짜단 정보통신망법에서 넘어왔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이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에서 특례조항 신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야? 비교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야 될 내용,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야 되는 활동의 내용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특례 조항에 따른 비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르시오. 다음 중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 내용을 고르시오. 그리고 요런 누가 수행을 하는지, 누가 개인정보 처리와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지에 따른 성격에 따라서 이 문제는 뭐다? 특례조항 신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개인정보 처리자와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되는 활동에 대해서 비교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조항은 뭐 특례조항에서 신설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하는 기본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뭐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해야 될 활동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6장 파트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6장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크게 권리 보장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성격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권리 보장, 피해 구제를 따라 생각해야 되는 1과목에 다시 복습 뭐 있어요? GDPR. GDPR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강화라고 하는 성격이 있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그래서 뭐예요? 신설된 조항 뭐다? GDPR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신설된 조항 프로파일 거부권 그리고 정보이동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락, 정정, 철회, 학대, 동의받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요것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보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 구제의 성격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분쟁 조정, 단체 소송 등의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 체계, 의무, 권리 상황에 대해서 여기 문제 구성에 배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20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과목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